패션의 도시 파리를 아시나요? 전 세계 가장 발달한 의복 문화를 가지고 긍지와 자긍심을 가진 사람들이 파리지앵들입니다. 그들은 아시아의 한국이란 곳은 패션으로는 무시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한 파리의 패션 블로거에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패션계 사람들이 모여있는 파리에서 살아가던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반젤린 라로크입니다. 저는 파리에 살고 있고 패션 블로거로 일하면서 유명한 패션 아카데미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매일 저는 파리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면서 카메라와 노트북을 들고 다녔어요. 늘 최신 스타일이나 흥미로운 순간을 포착할 준비를 했어요. 저는 파리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늘 사랑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제 세상이 너무 작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펼쳐지는 신나는 모험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파리에서 익숙한 삶과는 아주 다른 나라,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한국의 패션과 문화는 단순하고 파리에서 우리가 즐기는 정교함과는 다르다고 믿었거든요. 친구들 중 몇몇은 한국은 그냥 케이팝이랑 기본적인 옷뿐이야. 파리의 스타일과는 비교할 수 없어라고 말했어요. 그들의 말에 저도 한국에서는 특별한 것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은근히 호기심도 있었어요. 혹시 한국에는 아직 내가 발견하지 못한 숨은 매력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은 설렘과 불안이 섞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람들이 스타일만큼 따뜻함과 다정함을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런 생각이 계속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저는 더 알아보고 싶다고 결심했어요. 그러던 어느 화창한 오후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서울의 유명한 패션 기관과 특별 교환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해 주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때 제가 무시했던 나라를 방문할 기회가 생기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들으면서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프로그램은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풍부한 전통과 다정한 사람들도 보여준다고 약속했어요. 제 의심이 기억났지만 직접 경험해보면서 제 생각이 바뀔지 궁금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 한동안 뒤척였어요. 파리에서의 제 삶과 익숙한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분주한 서울의 거리, 반짝이는 불빛, 그리고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도 상상했어요. 저는 조금 두렵더라도 이 기회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배워보고 싶다고 결심했어요. 결국 모든 모험은 약간의 불확실함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조심스럽게 여행 가방을 쌌어요. 탐험을 많이 하게 될 것을 생각하며 제일 좋아하는 옷들과 가장 편한 신발들을 골랐어요. 거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며 이제 시작이야.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됐어요.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저는 기분이 설레면서도 긴장된 채로 기차역으로 향해 공항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저는 파리의 매력적인 카페들,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 그리고 거리에 가득한 친절한 얼굴들을 생각했어요. 동시에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작은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떤 새로운 스타일과 전통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 낯선 세상에 대한 생각에 제 심장은 두근거리며 설렘을 느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저는 즉시 공기의 변화를 느꼈어요. 예상보다 훨씬 강한 추위와 함께 눈송이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제 몸을 꼭 감싸 안으며 미소 지었어요. 이곳은 제가 지금껏 경험해 본 적 없는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보고 느끼고 배우기 위해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저는 열린 마음과 편견 없는 태도를 유지할 거예요. 과거의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한국의 진실을 발견할 거예요. 새로운 모험이 매 순간 놀라움으로 가득할 거라는 생각에 저는 매우 설레었어요.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쓰기 시작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장은 모험과 따뜻함, 그리고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저는 앞으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오랫동안 저에게 수수께끼 같았던 문화를 탐험할 날들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는 이 용감한 새로운 세상으로 첫 발을 내딛었어요.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되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임을 느꼈어요. 터미널에 들어서자마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몸이 조금 떨렸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간판, 목소리, 심지어 공항의 분위기까지 파리에서 익숙한 것과는 달랐어요. 신기하면서도 약간 두려웠어요. 조금 후 두 분의 따뜻한 얼굴이 저를 반겨주셨어요. 첫 번째는 한결 씨였는데 부드러운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저를 맞아주셨어요. 한결 씨는 예술 큐레이터로 한국의 아름다움을 방문객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셨어요. 두 번째는 서윤 씨였는데 에너지가 넘치는 젊은 사회복지사이셨어요. 두 분 모두 오랜 친구처럼 저를 반겨주셨어요. 두 분은 간단한 영어로 천천히 그리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 따뜻한 말씀들 덕분에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한결 씨께서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에반젤린 씨. 저희가 이렇게 모셔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서윤 씨께서는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걱정 마세요. 저희가 여기서 잘 둘러보시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라고 덧붙여 주셨어요. 두 분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면서 저는 조금 마음의 긴장이 풀렸어요. 저는 차갑고 멀게만 느껴질 것이라 예상했는데 대신 따뜻함과 친절함을 만날 수 있어서 기뻤어요. 공항을 떠나자 서울 시내가 거대한 반짝이는 지도처럼 제 앞에 펼쳐졌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건물들은 화려한 간판과 불빛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옛 전통 건물이 어우러져 있었고 맑은 겨울 하늘 아래서 도시는 마치 마법처럼 보였어요. 저희는 차량을 타고 도시를 둘러보았어요. 한쪽 동네에는 밝은 네온 불빛이 반짝이는 첨단 상점들이 있었고 옆 동네에는 작은 노점상들이 따뜻한 음식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지글지글 구워지는 고기, 매콤한 국물, 그리고 달콤한 간식의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 퍼졌어요. 제 배가 꼬르륵 거리자 저는 곧 다양한 새로운 음식을 맛보게 될 거라는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저희의 첫 번째 정차 장소는 서윤 씨께서 특별하다고 말씀해 주신 작은 카페였어요.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따뜻한 공기가 마치 부드러운 담요처럼 저를 감싸주었어요. 벽에는 그림과 지역 수공예품들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한 잔의 뜨거운 차를 주문했어요. 그 차는 파리에서 마시던 것과는 달리 허브향이 나고 부드러우며 속까지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두꺼운 재킷과 스카프를 두른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바쁜 미소 속에는 공동체의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차를 마신 후 한결 씨께서 저를 시내 중심가 근처의 한적한 공원으로 데려다 주셨어요. 공원은 눈으로 덮여 있었고 나무들이 차가운 날씨 속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면서 가지 위에 반짝이는 얼음, 발밑에서 나는 눈 밟는 소리, 그리고 제 폐를 채우는 맑고 차가운 공기 등 모든 것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저는 작게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훨씬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산책하는 동안 한결 씨께서 한국의 전통과 역사의 일부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고대 궁궐과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예술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그의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마다 저는 이 새로운 곳에 대해 더욱 흥미를 느꼈어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며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상상해 보았어요. 서윤 씨도 지역 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녀께서는 혹한의 겨울 동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여러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 속에서 그녀의 자부심과 행복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다정한 정신을 파리로도 조금이나마 가져갈 수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저는 첫날의 경험이 제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추위는 강했지만 사람들의 따뜻함으로 균형을 이루었어요. 서울의 모든 광경, 소리, 냄새가 새롭고 아름다웠고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제 마음속에 불꽃처럼 타올랐어요. 저는 한결 씨와 서윤 씨께 따뜻한 환영에 감사드리며 이 매력적인 도시의 모든 구석구석을 탐험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피곤하지만 행복한 마음으로 호텔로 돌아가면서 제 한국에서의 모험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내일 기다리고 있을 새로운 발견과 우정에 대해 꿈꾸며 미소를 지은 채 잠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 저는 가슴속에 설렘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며 일어났어요. 서울의 더 많은 곳을 탐험하고 그 독특한 문화를 배우고 싶었어요. 호텔에서 맛있는 아침 식사를 한 후 저는 한결 씨와 서윤 씨를 다시 만났어요. 두 분께서는 오늘 하루가 놀라움과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저희의 첫 번째 정차 장소는 전통시장이었어요.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밝은 색감, 맛있는 향기, 그리고 지역 상인들의 다정한 대화 소리가 저를 반겨주셨어요. 신선한 과일, 야채, 그리고 수공예품들을 파는 작은 노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저는 그곳의 다양함과 활기로 인해 정말 놀랐어요. 상인들께서는 고객들에게 자신들의 물건을 시식해보라고 즐겁게 외치셨어요. 저는 파리에서 먹어본 적 없는 달콤하고 즙이 풍부한 사과를 맛보았는데 아주 아삭아삭하고 맛이 풍부해서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시장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 전통 한복을 파는 노점이 보였어요. 그 옷들은 화려한 색감의 아름다운 무늬, 그리고 부드러운 천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한결 씨께서 그 옷들이 한복이라고 불리며 특별한 날에 입는 옷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모델들이 걸을 때 한복이 우아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멋졌어요. 저는 잠시 한복을 입어볼 기회도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화려한 한복을 입고 보니 마치 동화 속으로 들어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새로운 경험은 저를 신나게 하면서도 제 자신의 문화와는 너무 다른 문화를 탐험하는데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다음으로 서윤 씨께서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작은 미술 갤러리를 방문하자고 제안해 주셨어요. 갤러리는 한적한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차분한 느낌이 들었어요. 벽에는 한국의 일상 풍경을 담은 그림들과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부드럽게 빛나는 하늘 아래 평화로운 시골 풍경을 그린 큰 그림에 마음이 끌렸어요. 분놀림은 부드럽고 색감은 마치 아름다운 석양을 닮았어요. 한결 씨께서는 한국에서 예술이 자연, 가족, 그리고 역사를 깊게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처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작은 사찰도 방문했어요. 그 사찰은 오래되어 돌 계단을 올라가야 했고 조각들로 장식된 나무 건물이 있었어요. 사찰 주변에는 향의 냄새와 부드러운 종소리가 가득했어요. 저는 돌벤치에 앉아 그 평화로운 분위기를 온전히 느꼈어요. 서윤 씨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기도를 하며 차분함을 찾기 위해 이 사찰을 찾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고요한 순간 저는 이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깊게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사찰이 오래전 이야기를 속삭이는 것 같았고, 저는 온 마음을 다해 그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사찰 방문 후 저희는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저는 비빔밥이라는 음식을 시도해 보았어요. 밥, 야채, 계란 프라이, 그리고 매콤한 빨간 소스가 들어간 한 그릇의 비빔밥은 파리에서 먹던 음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 입 먹을 때마다 맛이 터지는 느낌이었고, 매콤함과 단맛이 어우러진 조화가 정말 좋았어요. 한결 씨와 서윤 씨는 제가 이전에 비빔밥을 먹어본 적 없다고 고백하자 웃으시며 앞으로 맛볼 수 있는 맛있는 음식들이 더 많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후 시간은 한 공원을 천천히 거닐며 보냈어요. 공원은 넓었고 부드러운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이 놀며 눈사람을 만들고 즐겁게 웃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공원은 아이들의 행복한 목소리와 발자국 소리 외에는 조용했어요. 저는 지역 아이들과 함께 짧은 술래잡기를 하기도 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전염되어서 제 걱정마저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잠시 동안 저는 모든 걱정을 잊고 눈 속에서 달리는 단순한 즐거움에 몰입했어요.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작은 카페에 앉아 한결 씨와 서윤 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들께서는 가족, 꿈, 그리고 한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에 관해 따뜻하고 애정 어린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 말씀들은 한국에 대한 깊은 사랑을 담고 있었고, 저는 한국이 단순히 제가 방문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깊이 아끼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홀짝이며 주위를 둘러보니 오늘 하루가 제게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하루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이 활기차고 다정한 나라와 깊은 연결고리를 느끼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이 배우고 깊이 탐험하며 늘 열린 마음을 유지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오늘 저는 한국의 구석구석마다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더 알아보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어요. 오늘 하루는 제가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어요. 저는 감사한 마음과 앞으로 펼쳐질 모험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제 한국에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었어요. 오늘 아침 저는 아주 추운 날씨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밖으로 나가자마자 날카로운 차가움이 느껴졌고 제 입김이 보일 정도였어요. 저는 몇 주 동안 이날을 계획했었어요. 오늘은 따뜻한 마음 나눔 프로젝트라는 지역 사회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거든요. 이 프로젝트는 혹한 속에서 따뜻한 옷이 부족한 분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어요. 저는 약간 긴장도 되고 설레는 마음도 함께 느꼈어요. 오늘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저는 이른 아침에 한결 씨와 서윤 씨를 만났어요. 두 분께서는 밝은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서윤 씨께서 오늘 준비되셨어요? 라고 목도리를 단단히 감으면서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결 씨께서는 저에게 장갑 한 켤레를 건네시며 이거면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저희가 함께 따뜻함을 나누실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두 분의 다정한 말씀과 세심한 배려에 저도 마음이 한결 따뜻해졌어요. 저희는 버스를 타고 번화한 동네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지역 사회센터로 갔어요. 길은 한적했고 아침 햇살이 모든 것을 부드럽고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센터에 도착하자 저는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긴 패딩 자켓들이 가득 쌓인 테이블 주위에 모여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자켓들은 두껍고 화려한 색상으로 되어 있었으며 추위를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다른 이들을 돕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지역 사회센터에서는 프로젝트를 주관하시는 민지 할머님께서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할머님께서는 매 겨울 많은 분들이 추위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저희는 이긴 패딩 자켓들을 모아서 필요하신 분들께 나눠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따뜻함과 보살핌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라고 간단하고도 진솔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할머님의 눈에서는 희망과 다정함이 반짝였어요. 저는 한결같이 경청했어요. 한국에 도착한 후로 저도 따뜻함과 보살핌을 느낄 수 있었고, 이제 그 따뜻함을 다른 분들께도 전하고 싶었어요. 저는 자켓들을 크기와 색상별로 분류하는 일을 도왔어요. 그 일은 간단하지만 의미가 깊었어요. 한 벌 한 벌 정성스럽게 접어 큰 상자에 담았어요. 작업하는 동안 주위의 대화들을 들었어요. 한 자원봉사자 지훈 씨라는 젊은 남성께서 따뜻한 자켓을 받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웃음을 되찾은 노숙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작은 친절한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후가 되자 자켓을 배달할 시간이 되었어요. 저희는 상자들을 벤에 싣고 눈 덮인 거리를 달렸어요. 배달 정차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작은 대기 인원이 있는 쉼터 앞에서 기다리는 분들을 보았어요. 그분들의 얼굴에는 추위가 뚜렷하게 느껴졌지만 저희를 보자 눈빛 속에 희망이 비쳤어요. 저는 벤에서 내리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동정심이 넘쳤어요. 서윤 씨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로 몇 분께 다가가셨어요. 저는 한 노인분께 밝은 파란색의 긴 패딩 자켓을 건네드렸어요. 그 노인분께서는 저를 보며 고맙다는 미소와 함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켓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답니다. 라고 조용히 말씀해 주셨어요. 제 눈가가 조금 붉어졌지만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정말 특별한 일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비록 추위가 매섭게 느껴졌지만 우리 모두 안에 있던 따뜻함 덕분에 그날이 한층 밝게 느껴졌어요. 저희는 몇 시간 동안 쉼터마다 돌아다니며 자켓을 나누어 드렸고 함께 미소를 나누었어요. 저는 아이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몇몇 아이들과 함께 눈밭에서 짧은 술래잡기도 했어요. 아이들의 행복한 목소리는 저로 하여금 잠시 모든 걱정을 잊게 해주었어요. 그 순간마다 작은 기적처럼 느껴졌고 추운 날씨 속에서도 친절이 얼마나 멀리 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제 손은 추위에 얼어붙었지만 제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어요. 오늘 하루는 단순히 자켓을 나누어 주는 것 이상의 의미였어요. 그것은 다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저는 한 벌의 단순한 옷이 누군가에게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았어요. 또한 진정한 따뜻함은 우리가 나누는 행동과 사랑에서 온다는 것을 배웠어요. 버스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눈으로 덮인 도시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따뜻한 마음 나눔 프로젝트의 한 부분이 된 것이 자랑스러웠고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에 감사했어요. 오늘 하루가 제게 영원히 남을 것임을 느꼈어요.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 보여도 우리가 함께 친절을 나누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밝게 빛날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저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한강에서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어제 서윤 씨께서 축제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음악, 음식, 그리고 재미있는 활동들로 가득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직접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보고 싶어서 정말 기다려졌어요. 호텔에서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한 후 저는 한결 씨와 서윤 씨를 다시 만났어요. 두 분께서는 따뜻하게 웃으시며 오늘 축제를 마음껏 즐겨봅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은 맑았고 비록 추웠지만 밝은 햇살 덕분에 눈 위에 작은 다이아몬드들처럼 모든 것이 반짝였어요. 저는 따뜻한 재킷을 꼭 챙겨 입고 친구들과 함께 밖으로 나갔어요. 마치 마법의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희는 버스를 타고 분주한 거리를 지나 한강으로 갔어요. 한강이 보이자마자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물은 천천히 흐르고 있었고
강변에는 나무와 다리들을 화려한 색의 불빛들이 장식하고 있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파는 노점, 아이들을 위한 게임, 그리고 지역 밴드가 공연할 무대가 있었어요. 그 모습은 생동감 있고 초대하는 느낌이었고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축제장 안으로 들어서자 저는 맛있는 향기가 가득한 음식 노점들을 따라 걸었어요. 뜨거운 떡볶이, 매콤한 국수, 달콤한 팬케이크를 파는 상인들을 보았어요. 저는 따뜻한 생강차 한 잔도 맛보았는데 그 차가 제 몸에 온기를 전해주는 것을 느꼈어요. 한 상인이 이 차는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해드릴 거예요. 라고 즐겁게 설명해 주셔서 저도 웃었어요. 그때 저는 축제의 모든 부분이 모두에게 따뜻함을 나누기 위해 준비된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러다가 저는 밝은 조명과 스피커가 설치된 무대를 보았어요. 궁금해서 저는 군중 속으로 들어갔어요. 무대 위에서는 지역 밴드가 부드럽고 전통적인 음악에 현대적인 비트를 섞어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음악은 처음에는 잔잔했지만 점차 활기차게 변했고 곧 모두가 박수를 치며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저는 발을 두드리며 미소 지었어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모습에 저는 이 문화의 한 부분이 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축제를 거닐다 보니 많은 가족들과 친구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잠시 한 무리의 아이들과 함께 전통 놀이를 즐기기도 했어요. 아이들이 간단하게 규칙을 설명해 주셨고, 제가 눈 위에서 살짝 비틀거리자 모두 함께 웃었어요. 아이들의 깔깔 웃음소리가 너무 즐거워서 저도 따라 웃었어요. 나이와 배경에 상관없이 축제가 모두를 하나로 이어주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어요. 오후가 되자 저는 한결 씨와 서윤 씨와 함께 한강변의 벤치에 앉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반짝이는 한강과 밝은 축제 불빛들을 바라보았어요. 한결 씨께서는 오늘은 이곳 사람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보여주는 날이에요. 이건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함께하는 기쁨의 축제랍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저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모든 미소, 다정한 말 한마디, 그리고 따뜻한 음식 한 그릇이 서로를 아끼는 교훈임을 깨달았어요. 서윤 씨께서도 한국에서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인생을 축하해요. 아무리 겨울이 험해도 우리 마음은 언제나 따뜻할 수 있다고 믿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제 마음이 점점 더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축제는 단순히 재미있는 행사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고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축제의 불빛들이 천천히 어두워지고 인파도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결 씨와 서윤 씨와 함께 걸으며 오늘 배운 새로운 교훈들, 따뜻한 음식의 맛, 즐거운 음악의 소리, 그리고 가족처럼 모여 웃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했어요. 오늘의 축제는 저를 조금 바꾸어 놓았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생명과 희망, 그리고 다정한 마음이 가득한 곳으로 보게 되었어요. 오늘 저는 축제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사람들과 연결되고 기쁨을 나누며 서로에게서 배우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배웠어요.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미소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고 한강 축제에서 얻은 새로운 교훈과 행복한 추억들을 소중히 간직했어요. 오늘 아침 저는 기쁘면서도 약간 슬픈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오늘이 한국에서 보내는 마지막 하루였기 때문에 제 인생을 바꿔놓은 이 나라와 작별할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오늘 하루 동안 새로운 경험을 가득 채워서 여기서 배운 모든 것들을 기억하려고 계획했어요. 떠나기 전에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하루를 지역 학교 방문으로 시작했어요. 한국의 많은 학생들이 세상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 한 무리의 아이들이 초청 강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봤어요. 저는 처음에 아이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긴장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밝은 미소와 호기심 어린 눈빛 덕분에 곧 편안해졌어요.
선생님께서 저를 파리에서 온 친구로 소개해 주셨어요. 저는 패션, 예술, 그리고 다정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파리에서의 제 삶과 한국에서의 모험에 대해 간단한 말로 이야기했어요. 다정함과 공동체, 전통이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설명했어요. 아이들은 집중해서 들었고 그들의 질문은 모두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 작은 소녀가 우리 음식과 음악을 좋아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네, 정말 좋아해요. 여러분의 음식은 맛있고 음악은 저를 춤추고 싶게 만들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아이들은 웃으며 박수를 쳤고 그 따뜻한 순간이 저를 크게 기쁘게 했어요. 학교 방문 후 저는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어요. 제 여행을 되돌아보며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공원은 고요했고 부드러운 눈이 덮여 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키 큰 나무들과 가지에 반짝이는 얼음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저는 한결 씨와 서윤 씨의 다정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롱패딩 나눔 프로젝트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모습도 생각났어요. 한강에서 열린 축제에서 모두가 춤추고 미소를 나눈 모습도 기억했어요. 그 고요한 순간에 한국이 저에게 새로운 친구, 아름다운 교훈, 그리고 평생 간직할 추억을 많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영감을 받은 저는 전에 가보지 않았던 작은 예술 작업실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 작업실은 민수 씨라는 지역 예술가가 운영하고 계셨어요. 작업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의 일상을 담은 많은 그림과 조각품들을 보았어요. 민수 씨께서는 각각의 예술 작품이 희망과 고난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는 예술이 추운 겨울과 밝은 축제 속에서 사람들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집중해서 들었고 작은 그림 그리기에 도전해 보기도 했어요. 붓이 제 손에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저는 매번 붓질할 때마다 즐거움을 느꼈어요. 한국이 주신 아름다운 경험들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재미있는 방법이었어요. 오후에는 한결 씨와 서윤 씨와 함께 작별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저희는 전통 한식을 제공하는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저는 김치찌개 한 접시와 밥 한 그릇을 주문했어요. 음식은 따뜻하고 위로가 되었고 식사하면서 우리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결 씨께서는 미술 갤러리와 도시의 역사에 관한 기억들을 나누어 주셨고 서윤 씨는 자원봉사자들과 공동체 활동에 대한 자부심을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파리에서의 제 이야기도 덧붙였고 서로 다른 삶의 방식에 관한 작은 농담에 웃음을 나누었어요. 문화는 다르지만 다정함과 예술에 대한 공통된 사랑 덕분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어요. 하루가 저물어가자 저는 곧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한강을 따라 긴 산책을 했어요. 물은 부드럽게 흐르고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강 위의 별들처럼 반짝였어요. 저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기뻤지만 동시에 이 따뜻하고 다정한 곳이 그리울 것 같아 슬펐어요. 호텔로 돌아가기 전 저는 벤치에 앉아 일기장에 몇 가지 메모를 했어요. 학교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 민수 씨의 다정한 예술, 그리고 점심 식사 중 나눈 진심 어린 대화들을 적었어요. 저는 이 추억들을 언제나 제 마음에 간직하고 파리로 돌아가면 모두와 나누기로 약속했어요. 이제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 땅과 그곳 사람들에게 깊은 인연을 느껴요. 곧 파리로 돌아가더라도 다정함, 공동체, 그리고 예술의 교훈은 제 마음에 영원히 남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이 도시와 작별 인사를 하며 여기서 만난 모든 미소, 도움의 손길, 그리고 따뜻한 순간들에 감사했어요. 제 한국에서의 여정은 끝났지만 이곳에서 만든 인연은 평생 지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사연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